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곳 한국에 나와서 한국이 지금 우리 자유우파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고 계시는 백승재 변호사님과 함께 대담하는 아주 훌륭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동영상에서 보니까 백전, 백승재 변호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주 적절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 문재인 남쪽 대통령,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고 또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문재인 남쪽 대통령과 아마 이 법적인 이 싸움을 벌이는데 제일 용감하게 앞장서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저쪽에서 볼 때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실력 있는 그런 변호사님. 과거에 이 운동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양력으로 이렇게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로펌에서 아주 활동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고 또 여러 법률 신문에도 의사가 되시고 등등 전력이 아주 화려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백승재 변호사님을 뵀습니다. 그동안 동영상으로만 뵈다가 이번에 제가 뵙고 그동안 제가 실력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자유우파의 추천한 가치관이라든가 이딴 건 제가 잘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격이 좋으신 분인 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주 급히 이렇게 짧은 방한 기간 동안이어서 이현주 의원님과 만나 뵙고 또 나중에 이제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이현주 TV에 출연도 했고 이 모든 과정에 백 변호사님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에 대해 활동을 조금은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배려하시는 마음, 친절하심, 또 아주 공의롭고 진실하시고 겸손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와서 몇몇 지인들에게 우리 백 변호사님 같은 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무장관이 되시면 이 나라가 정말 공의롭고 행복하고 좋은 나라가 되겠다. 제가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로 그렇게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 아주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선언 출범식 할 때 선언문을 제가 이 앞에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백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크라이스트 리브스 방송에 대담에 함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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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우리 김홍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현주 의원님, 그다음에 이정훈 울산대 교수님, 아마 많은 기독교인,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성도들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계시는 이정훈 교수님,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희라 교수님, 교수님은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정말 국민대 교수님이시고 거의 매달 한 편씩 안보 관련한 논문을 쓰실 정도로 아주 성실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들과 함께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만들어서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보면서 아주 탁 마음에 드는 게 있었습니다. 관료와 정치인이 국민의 억압자가 아니라 공복이 되도록 굴복시키고자 합니다. 정말 참 감명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문재인 이 남쪽 대통령 이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과연 불러도 될 만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2년 반 만에 대한민국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아마 해외 동포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고국의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갈구했었고 실제로 그것을 이뤄낸 아주 좋은 나라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역이민이라고 그러죠. 한국 입장에서는
근데 요새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또 떠납니다. 네. 한국에서는 도저히 못 살게 그런 살기 좋은 나라를 아주 못 사는 나라, 살 수가 없는 나라로 만드는데 가장 그 주범이 된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네. 그 문재인이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그 조국과 관련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 대한민국을 반으로 쫙 갈라놨습니다. 예. 조국을 구하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 구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서 그쪽 그 좌파 사람들 운동권 사람들이 다들 서초동에 모여서 대한민국의 검찰 헌법기관인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초동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평원을 해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 형법상 내란 선동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던 것입니다. 네. 정말 불공정하고 네. 네. 불의하고 네. 네. 말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네. 뭐 기회는 뭐 균등하고 네. 과정은 뭐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를 뭐 이룩하겠다. 완전히 거꾸로 기회는 박탈당하고 네. 있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불의하고 네. 네. 진짜 위선적인 네. 그런 정말 그 기독교적인 표현을 빌리면 이 악한 네. 그런 그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참 실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억압을 당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보면 그걸 대단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네.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진짜 아주 문재인 이 벽발 정권의 아주 그 리더, 수괴인, 수괴란 표현 좀 제가 리더인 이 문재인 남쪽 대통령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셨는데 앞으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정말 이게 근데 우리가 사법제도가 너무 지금 목표에 있고 그렇죠. 너무 또 저쪽에서 그것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결과가 공정하게 나올지 우리가 참 회의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걱정했었던 게 저는 아까 뭐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언스틴영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컨설팅 펌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컨설팅 펌인데 거기에 이제 글로벌 파트너로 제가 17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제가 아직까지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케이스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백전백승. 이름도 이길승 있을지 정말 백전 저희 부모님이 잘 지어주신 것 같은데 특히 할아버님이 잘 지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찌 보면은 저의 미래가 보장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도저히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사회주의를 몰락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걸 그냥 이게 단순한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됐다가는 역사의 죄인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미래와 우리 그 자식들, 우리 자손들한테 과연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 살고 계셨던 선조들은 그분들은 무엇을 하셨냐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제가 평생을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법 그 당시 제가 많이 느껴서 그런 계기가 됐었던 뭐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뭐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데를 갔다 와서 멕시코를 이렇게 우연히 이제 갔다 오겠어요. 뭐 한꺼번에 갔다 온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몇 번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회주의 국가로 몰락한 이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생존과 안전, 번영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억압당하고 최소한의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정말로 짐승 취급 당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정부가 주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13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살던 나라였어요. 예. 그런 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남미에서는 제 1위 가는 국민수도 1위 가는 나라였었지만 예. 뭐 그 차베스 정권 이후에 계속 몰락하다가 그런 대로 그래도 괜찮았었다가 네. 2014년도에 들어서 완전히 몰락하는 걸 보고요. 예. 제가 갔을 때는 2017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불과 2, 3년밖에 안 됐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뭐 식료품 가게엔 식료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 병원에 뭐 환자도 없어요. 예. 왜? 약품이 없으니 환자가 없죠. 그리고 뭐 길거리도 다 그렇고 정말 그 광장에 비둘기가 없어요. 네. 다 잡아먹어서.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지? 라고 하다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의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뚝 솟은 그 빌딩들이 예. 다 쇠락한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안에 있어 사람들이 정말 좀비처럼 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막 연상이 되면서 예. 보이는 거예요. 네. 환영처럼. 네. 야, 이거는 아니겠다. 네. 이거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거나 정말 처참하게 서로 싸우다 죽거나 그런 네.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봤었던 게 그 차베스의 이 정권이 제일 많이 했었던 게 바로 사법장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를 실시하는 거 제가 법조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네.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이제 지식이 있는데요. 그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원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원유값이 받쳐줄 때는 막 포퓰리즘 정책을 해도 그 기름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원유값이 폭락을 하면서 이 사회주의 정책, 주는 정책이 이제 완전 실패로 돌아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주 그 망하는 나라. 그냥 거리에서는 그 애들이 칼을 들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렇죠. 칼싸움 연습을 하는 그런. 그리고 그냥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더러운 그 음식을 끄집어내서 먹으면서 옆에 딸아이가 옆에 주면서 이런 부모의 모습. 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진짜 아주 빈민슬럼 90%가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아직 그래도 뭐 그 과이도 같은 그런 뭐 야당 지도자도 아직은 뭐 제한적이지만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산당 일당 독재인 그런 공산주의는 아직 안 됐지만 사회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도 그렇게 부자 나라가, 그 자연자원이 많은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망해버리는데 우리도 그렇게 안 되라고 하는 보장이 없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지난번 이원주 의원과 이제 대담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렇지만 우리처럼 북한이 없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사회주의로 이제 뭐 그럴듯하게 이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할 경우에 이건 뭐 합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미국 같은 나라도 뭐 속수무책이고요. 뭐 국민들이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남북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고, 그렇죠. 남북 연방제가 되면 북한과 남한이 1대1 정도가 아니라 여기 종북 친북 세력이 이렇게 왕성하니까 서로 협작을 해가지고 남한의 자유우파는 진짜 도건해준 쥐가 되고 그래서 정말 공산 통일이 될 위험이 너무너무 많죠. 맞습니다. 핵무기까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호전적이고 아주 그냥 그 이 줄인 늑대가 맞습니다. 살찐 돼지를 잡아먹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 위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참 그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래도 그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는 몇몇 가지 그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네. 사실은 조국 사건 같은 경우는 조국 그 게이트는 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 아닙니까? 연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조국 게이트를 통해서 저 운동권 좌파들의 그 민낯을 우리들이 낱낱이 볼 수 있는 그런 어쩌면 기회를 얻었죠. 네. 근데 단순히 그 사람들의 민낯만 뭐 가심가, 위선, 무슨 거짓, 부패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얼마나 이 나라를 이렇게 소위에서 망쳐먹고 네. 그럼 자기들이 쭉 그냥 뭐 그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 남북 연합을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진지전을 하고 뭘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 사이에서 또 사실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사람이 또 나오셨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모든 것들이 또 이제 우리 그동안 어찌보면 그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그 무서움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국민들한테 깨우쳐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거 맞습니다. 역사책에 네. 기록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에 그 광화문에 있었던 수많은 우리 예. 외국 우리 동지들의 이런 모임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래서 이 열망을 잘 살려야 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위에서 자유우파 세력들이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뭉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에서 압도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정말 조금씩 고만고만한 세력들끼리 서로들 이게 공이니까 이게 정이고 이걸 해야만 하니까 나오신 분들이에요. 네.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걸 전략적 측면에서 그걸 이합집산이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합집산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뭉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뭉쳐야 되는 그런 계기가 지금 뭉치려고 서로들 다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부는데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인물 중심으로 뭉쳤다라고 하면은 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의 이력 갖고 얘기를 하고 뭐 서로 그동안 했었던 거 서로만은 이제 불평불만이 아니라 또 기득권 뭔가 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가 문제점 세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말씀을 뒤에 방송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그 기득권이 이 자유판에도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사실상 청산 대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직도 그러한 그 기득권을 놓지를 못하고 있고요. 예. 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해를 하고 있어요. 저항 세력이 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결정적으로 내년 4월 15일 날 있는 그 4.15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이제 저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 또 저쪽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뿐만 아니라 쟤네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우리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정말 이길 수 있는 어떤 진지를 갖추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네.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누군가 통합을 하려고 해도 네.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그 프로세스가 안 돼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은 저희가 뭔가 새로운 이 화두를 갖고 국민들한테 나설 수 있는 정치적인 대안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된다. 예. 그 세력은 반드시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무슨 뭐 숫자로 얘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쩌면 이제 포스트 86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시대 개혁이죠. 어쩌면 네. 그냥 세대 교체가 아니라 네.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는 이 시대 교체 세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은 그 세력의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세력들은
반드시 이런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투쟁을 하지 않은 사람이 통합을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이런 와중이 됐기 때문에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무임승차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예, 그분에 대한 권위가 생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투쟁해본 경험이 있고 그 투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투쟁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그 투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데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배타성이 있으면 극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기준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네. 그거는 극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에 대해서 이걸 인정을 해라 마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는 못 받아들였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분들 이 시대개혁 정신을 가지신 분들은요 지금까지 어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의 부채가 없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을 그분과 그 저항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네. 아무런 부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부채가 없어야 깔끔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될 분들은 정말로 새로운 세대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서 새로운 아무런 부채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인이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젊은이들 20, 30대 뭐 친구들 네. 아니면은 뭐 이런 30, 40대 네. 젊은이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된 시대개혁 정신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제 생각에는 결국은 그런 분들이 네. 지금 현재 한국당이라고 하고 있는 어찌 보면 거대한 항공모함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 상징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같이 이런 광화문의 그 열기를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사실은 그 안에 역량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만 뭐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 시대개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를 개혁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정치적 대안 세력이 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정풍운동이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되죠. 예. 이 안에서.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적 신뢰를 받고 한국당 중심으로 제 생각엔 네. 이렇게 내년 4.15 총선을 네. 치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있겠죠. 그러면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이 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네. 후보 공천을 받고 나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려면은 그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사퇴하고 나가는 네. 그리고 새로운 그런 그 신진 세력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뭐 며칠 전에 표창원 그 사람도 뭐 이제 네. 안 나오겠다고 하고 이철이도 그랬죠. 그건 뭐 당연하지 않냐 제가 생각했지만 네. 이철이 네. 이렇게 근데 자유한국당은 아직 그런 거 없죠. 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 이현주 의원님께서 그 여성으로서 최초로 이제 삭발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광화문 열기의 불씨를 처음으로 지피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잘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당에서 지금 한교안 대표께서 네. 만약에 삭발을 하실 때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 이분이 삭발을 하실 때 네. 나도 내년에 총선 안 나간다.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예. 대신에 한국당 개혁할 거다. 예. 개혁 세력 나와 함께 하자. 네. 이렇게 했었으면요. 네. 한국당으로 완전히 쏠리셨을 거예요. 네. 예. 전 그게 아쉬워요. 네. 만약에 제가 옆에 있었다면 강력히 요청을 드렸을 겁니다. 네.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멋있는 이런 네. 국민들과 친화적인 어떤 모습의 이런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본인이 자신의 정말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가 자기 세력이 없다는 건데 네. 내년에 내가 총선 나가서 한 석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나는 안 나간다. 대신에 우리 당을 대한민국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한 몸 헌신한다라는 걸 그 결기를 보여주셨더라면 예. 참 좋았을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삭발을 해야 되는 의원님들은 네. 당연히 자기도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해야죠. 예. 예. 그렇게 했으면은요. 네. 아마 한국당이 자연스럽게 국민적인 지지를 확실히 받았을 겁니다. 네. 예. 참 네.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표 네. 또 자유한국당 정말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네.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저는 처음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시고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밴쿠버에서 우리 밴쿠버 태극기 집회를 대회장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네. 8차에 걸쳐서 주도해 오는 특권을 제가 누렸는데요. 그래서 제 주위에 태극기 이 애국자들은 좀 아주 좀 철저하고, 아주 강경하고, 뭐 제가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김진태 의원이 되는 게 좋지 않았냐. 그러면서 김목 수사님은 그래도 뭐 황교안 그분 지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아니 뭐 내가 황교안 대표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기엔 좀 아직 시간이 너무 이릅니다. 한 6, 7개월 시간 들이십시다. 근데 지난번에 8월 14일 날 국회의원 중앙홀 거기 이승만 농상 옆에서 이제 담화문을 발표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제 71주년 이 건국기념이라고 하는 그게 빠졌고 또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름도 빠지고 대단히 제가 아주 실망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지우기, 이승만 지우기, 박정희 지우기에 아주 그냥 저렇게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각시키는 특별히 야당 대표가 그 일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반일 운동하는 거. 표 깼다고 이제 문재인 세력적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대륙 세력, 전체주의 세력으로 붙으려고 여러 가지 내년 선거 의식하고 등등 해서 하는 거기에 왜 뒤중대처럼 보이고 반일 운동. 제가 또 진짜 이거 왜 이러나. 아니 현수막을 각 지구당에 내걸어서 일본 제품 사지 마자 불매운동을 했다고 그러고 물론 친일파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좀 지혜롭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일본은 우리의 후방 기지나 마찬가지고 유사시에는 주일 미군이 일본과 협조를 해야 이게 제대로 우리가 후방이 관리가 되는데 이 김일성의 가쁜 전술하고 똑같은 그 길을 왜 우리 자유우파 유일한 지금 대안 세력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정당의 대표가 또 그 정당이 그렇게 나가는가. 그래서 제가 아주 지난번에 태극기 대회 때 아주 통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발하는 분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저는 자유한국당 사랑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사랑합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대안 세력이 없으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버리고 그냥 완전히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뭔가 신선한 바람, 진짜 우리 내년 총선에서 보수파를 단결시키고 대통합을 이룰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하면 이게 다 보여집니다. 감복되고요. 요새 이현주 의원 같은 함께 일하시는 분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마음에서 불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대표이신 백승재 변호사님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자와 통하니까 이런 방송도 함께 하고 지난 이현주 의원도 처음 뵀지만 또 그런 방송도 함께 하게 됐고 그런데요. 정말 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과 또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 하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묻어버리고 가자고,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고, 아니 그 반문연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묻어버리자고 한 그 사람부터 묻어버리자. 이런 그 양쪽이 막지 그 기차가 네. 서로 그냥 정면을 보고 네. 달리는 것처럼.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후보 단일화가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네. 예전과 지금 네. 이 백승재 변호사님은 어떤 그 입장을 취하고 계셨고 계시는지요? 네. 네. 저는 제가 그 솔직하게 뭐 여러 유튜버든 뭐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그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죠. 탄핵보다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그 이후에 뭐 많은 상황들을 많이 봤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속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려고 어떠한 공작을 펼고 선동을 했으며 네. 그거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만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네. 또 이 그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수많은 언론과 그 국가기관들이 완전히 그 공포에 벌벌 떨면서 네.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리더이자 한 분을 이렇게 처참하게 사실상 타살을 한 거죠. 네. 사회적 타살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상 그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타살이었다. 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을 파면시켰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건립하신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정말 그 힘든 상황에서 네. 그것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시고 또 산업화의 그 기초를 만드셨었던 네. 그 박정희 대통령 네. 그리고 그 수많은 또 사실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도 경제적인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있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업적을 이뤄내셨거든요. 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 성과들을 다 지워버리는. 네.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와 그 정당성을 완전히 타살시켜버리고 탄핵해버린.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네. 사죄드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그 같은 생각하셨던 분들은 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예. 아마도 그 촛불 모르고 이제 촛불 나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제가 봐도.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저랑 같이 공동대표이신 이현주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무슨 이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뭐 이렇게 또 이현주 의원님은 반성도 안 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제가 옆에서 뭐 말씀도 좀 드리고 또 가끔씩 이제 또 본인도 스스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난 자기도 속았고 많은 국민이 속았고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니네들 당시에 한쪽에서 네.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었던 사람은 무조건 사과하고 들어와라. 그래야지 내가 너네들을 지지해줄게. 네. 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저쪽 지금 적을 바로 앞에 두고 전쟁을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거고 네. 스스로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두 번째로 내가 그 당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사과 절대로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사과라는 문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를 묻어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과거가 어떤 것이었는지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네. 그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서로 뭉쳐야 된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탄핵이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에 대한 타살행위였다는 것을 네.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그거를 공식적으로 했든 비공식적으로 했든 명시적으로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참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 전에 뭐 정치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고 관심을 갖고 관여 그런 적이 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그리고 힐러리 두 대표가 격돌을 벌일 때 힐러리의 그 주장을 보면서 정책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다간 진짜 미국이 망했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인터넷을 통해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시사 문제를 자연스럽게 다루게 됐고요. 그거 마치고 나니까 이제 뭐 탄핵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 왔는데 사실 그 전까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친박 저는 전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과정을 볼 때 참 이 정당하지 못하다.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국회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도 일방적인 검사의 기소 그리고 또 신문 이런 뭐 고집적인 것들 태산같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의논 한 번 뭐 토론 한 번 없이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미국 경우를 보면 닉슨 같은 경우는 2년, 뭐 트럼프, 클린턴 같은 경우는 4년 이렇게 걸리고 제가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20년, 캐나다에서 12년 반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부에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는 미국 정치사를 일반 우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미국 정치사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석사 과정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치를 좀 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달라. 네, 그리고 정말 제가 누구보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 지적하고 제일 열심히 방송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또 백승재 변호사님도 이제 뭐 탄핵 문제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탄핵을 반대해 왔던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어느 정도의 이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토요일 날 우리 공화당 집회에서 제가 연설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한 분과 함께 제가 대화도 하고 홍문정 의원님 만나서 저또 미국 리버티의 동문이고 하니까 제가 꼭 선거연대를 해주셔서 필승해 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저는 요새 그래서 필승연대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문연대 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많이 이게 복잡해졌기 때문에 우리 필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 자유우파는 필승을 하니까 필승연대를 좀 하면 좋겠어요. 네. 윈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이기는 아주 필승이 바로 우리 자유우파 전체의 필승이 이게 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필승이고요. 네, 그래서 필승을 위해서 우리 중진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 분들이 저도 우리 공화당 사랑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앞에 나서면 환호해 주시고 사랑하고 또 제 시청자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제가 좀 어려운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복수하는 그런 것보다는 복수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권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필승을 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후보 단위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뭐 창원 경우도 있지만 그것뿐이겠습니까? 네. 이승만 박사님 말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이 진짜 그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또 자유한국당 분들에게는 제가 좀 겸손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마음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아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그날 저녁에 한 중진 한 분과 만나서 우리 공화당 식사를 하면서 야, 후보 단일화가 참 어렵겠다. 네. 근데 이건 반드시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참 이 후보 단일화 문제 이거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좀 문제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합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네. 합의와 원칙적인 합의가 예.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건 방식의 문제니까. 네. 방식 문제니까요.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앞서 완전 전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세대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시대 교체 세력이 네. 반드시 먼저 형성이 돼야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그런 참신한 후보, 예, 능력 있는 후보, 인격과 그리고 이 자유우파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가 나서서 선거전을 벌이는 게 우리 모두에게 참 유리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그런 후보들이 꽤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좀 이렇게 손을 펼쳐서 우리 함께 일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그 참신함과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과 전문성과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로 좀 만들어서 아주 이번 총선을 진짜 아주 멋지게 한번 대한민국을 위한 압승으로 우리 한번 치러봅시다. 그런 어떤 계기가 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가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좀 뭐 우려에서 비롯되지만 안 되면 어떡하죠? 이제 아마 돼야 될 것이고 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네.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첫 번째로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제가 평소에 우려하던 거. 네. 하나는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대 교체에 대한 시대 개혁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로 이 총선이 승리하지 않으면 네. 아까도 말씀 굉장히 저들은 사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아주 뿌리 깊어요. 네,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그렇게 악한데도 네. 그걸 밀어주려는 거 네. 악함.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강력한 정말 투철한 그 목표의식과 이런 사회주의를 극복하고 반드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런 전문성을 갖고 그런 승리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그 승리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야 이게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고 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새로운 이 시대를 네. 저희들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 만약에 내년에 안 된다. 네. 우리가 이걸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뭐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로 우리가 처참하게 실패를 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저희들은 급격한 속도로 공수처를 포함해서 자기네들이 사회주의 정권이 이루려고 했었던 수많은 정책들이 착착 진행이 될 거고 그렇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정말 그때는 정말 국민저항권 지금 홍콩에서 네. 자유주의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네. 정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저항권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런 사태까지 안 나올 수 있도록 네. 그 전에 저희들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혈맹인 미국이 네.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난 70여 년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광화문 또 서울 파이낸스 센터 그리고 대한문 앞 여기에 제가 집회를 계속 연설을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서울이 자랑스럽다. 네. 네. 이 뭐 제가 지금 있는 그 밴쿠버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네. 네. 그런 그 훌륭하고 그런 우리 한국의 모습 이게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한미동맹 네. 이것의 열매고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가치가 우리가 정말 영원히 우리가 이 가치를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나라를 계속 이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그런 자리였고 네. 그 해양 세력은 지금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대변이 되는 거고 네. 대표가 되는 거고요. 네. 이 대륙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러시아, 중국 이렇게 봤어도 아시겠지만 네. 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대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구함할 때 그 해양 세력의 영미 국가와 그 다음에 그 대륙 국가라고 하는 청나라랑 그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종은 그 당시 리더인 고종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결국은 청나라나 러시아를 아간파천하면서 근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네. 우리나라의 독립과 생존을 완전히 처참하게 그냥 날려버리고 네. 우리 그 백성들을 결국은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넣었던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미 신태평양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이 그 일본, 호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방어선언을 그 자유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동맹국가라는 이런 큰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디펜스 스트래티지를 만들어놨는데 네.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소미아 같은 한일 그 정보협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소미아 같은 거를 파기해가면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네. 이 대륙 세력 제가 좋게 말한 대륙 세력이지 사회주의 국가 쪽에 네. 중국이라든지 북한 쪽에 붙어서 네. 하려고 하는 이 선택이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리의 국민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결국은 동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결국은 제가 작년에 제가 스페인 가가지고 그걸 뼈저리게 봤어요. 네. 그 베네수엘라 때문에 거기가 승리하고 잘 되고 네. 오히려 베네수엘라 출신 사람들 뭐 이런 남미 사람들은 굉장히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도 반값밖에 임금이 쳐주지 않는 예. 그런 거를 보고 오리진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시대적인 선택의 우리가 기로에 있는데 네. 저희가 정말로 이 상황에서 잘 해야 될 것이고 네.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국민적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저는 1분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길었지만 네. 그 아주 유명한 정치적 석학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사회주의와의 그 극명한 이 선택적 결과가 어떤 차이를 갖고 오느냐라는 어떤 그 영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예를 들었었던 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예. 예.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예를 들면서요. 네. 자, 거기는 같은 나라에서 같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지역이에요. 예. 남북 합쳐서 1000k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그 문화적 배경이랑 네. 모든 것들이 다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혹시라도 네. 그 자유민주주의나 아니면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한 것에 어떤 흠결이 있을까봐 하늘께서 네.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완전히 지워버리셨어요. 어떻게 지워버렸냐? 일본이라고 하고 있는 세력, 완전히 제3의 세력으로 하여금 기존의 이 조선시대 모든 이 정치 문화적 네. 이런 이 배경을 싹 쓸어버렸어요. 한번 네. 네. 정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나 남아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6.25 동란을 통해서 그마저도 다 쓸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간에 갖고 있었던 그나마의 그 사회적 남은 그 산업 자본들 네. 그런 것들 다 없애버렸어요. 네. 남북 공이 없앴습니다. 네. 다 공이. 그런 상황에서 딱 반으로 갈라가지고 준비 시작해서 자 이제 체제 경쟁 해봐라고 했는데 네. 그 결과가 북한은 저게 정말 350만 명이 아사에서 굶어 죽는 나라. 네. 그 다음에 전 국토가 그 교도소가 돼서 감옥이 된 그런 나라. 네. 그 인권이라고 하는 하나도 볼 수 없고 그런 정말 1인 독재 신정체제가 돼버린 나라가 됐고 네.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10위 갖고 있는 정말 그 단군이라도 가장 잘 사는 네. 가장 가장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네. 이게 정말 세계적인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또다시 한번 이 어쩌면은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많이 보시죠. 하느님의 선택이시죠. 네. 숙제죠, 숙제. 네. 자, 니네들 이제 여기서 니네들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숙제해봐라고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예.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 우리가 그 달란트에 비해서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못 써버리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옳습니다. 큰 죄를.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앞으로 그 죄를 씻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이러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호불호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예. 뭐 그럴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이제 저는 지금 현재 그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얼마나 중요한 그 역할, 네. 예, 그다음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테스탄티니즘이라고 하는 네. 그런 사고가 예. 대한민국을 지금은 다시 부활을 시킬 수 네. 있다. 네.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있다. 기본적인. 지금 그런 기독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네. 그 개신교를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네, 네. 근데 자꾸 네. 기독교라고 이제 크리스티애니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다 포함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독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특별히 이제 한정해서 개신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개신교에 그런 잠재력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네,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네. 이런 여러 가지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물의 본질을 보고 인간관계와 그다음 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네.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 녹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 또 그 목사님처럼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또 전파돼서 계몽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맞습니다. 지난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25일 날 그 광화문 광장에서 뭐 저녁에 큰 집회하고 그다음에 철야 기도를 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좌파라고 하는 게 이 낙태, 동성애, 그리고 극단적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좌파를 죄파라고 얘기한다. 네, 그렇게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좌파 그리스도인은 이건 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는 것이다.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네, 좌파 기독교인은 그 자체가 모순되는 개념이다. 좌파 목사 그런 분들은 사실 한국 교회에 있을 필요 없다. 나가야 된다. 아니면 쫓아내야 된다. 제가 그렇게까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파의 개념 보면 자유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계속 인류 역사 속에서 자유를 확대해 주셨고, 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시킬 때에도 성경책이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고 영국부터 윌버포스부터 시작을 해서 엉클 톰스 케빈 같은 게 다 크리스천 목사님 딸이 그걸 썼고 아주 그런 운동 그리고 흑인들의 해방뿐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권리 신장 같은 거 사실 권리 신장은 자유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런 자유의 하나님 자유의 가치가 우리 보수파의 가치와 이게 잘 맥이 닿거든요. 성경의 자유시장 경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교회가 서로 이제 자기 것은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눠주고 그건 어떤 시장 경제 정부가 강제 통제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눈 것이지 그게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네,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건 사유재산 인정을 한 것인데 달란트에 비해도 그게 다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보수파의 이 가치와 연결이 되고 법치주의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해양의 동맹에 아주 그냥 제일 우두머리인 정말 아주 그 리더인 우리 미국 가치관이 일치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우리는 좌파가 절대돼서 안 된다. 우리는 우파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진짜 이 좌우를 치우치지 마라. 그건 성경 말씀을 말한 것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말씀한 거지 정치적인 걸 얘기한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개신교 안에 그 복음주의 안에 이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좀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참 이번 말씀하시면서 제가 다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는 사실 이번에 인터뷰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이 모든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백 변호사님에게 앞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해야 되고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제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 발전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모시고 말씀도 드리고 함께 나누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들, 저도 이제 거기에 속한 편이 됐는데 총선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면 좋을까요? 지금 시민단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이 사분오열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걸 통합하려고 많은 노력들도 해봤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시민단체들이 자기 역량이 조금 부족해요. 예, 회원이라든지 이런 그 관리도 안 돼 있고 회원들에 대해서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그 세력으로서 대한 세력으로서 나오기가 역량 부족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하는 데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행동하는 저희 시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몇 명이라도 좋으니 지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몇 명씩이라도 좋으니 그래서 자기가 한 사람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톡 콘서트든 세미나든 걸 계속 하거든요. 집회도 물론 많이 하고 형사 고소고발 무슨 정책 대안집도 많이 내지만 또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앗 세력들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쩌면은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을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을 수 있는 이런 단위 조직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년 총선 같은 경우도요. 많은 사람들을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그 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그 인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잘 몰랐었다가 그냥 한번 지금 마실 나가는 김에 한번 들어보자.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많이 다르네. 세상은 이랬었구나. 진짜 세상은 이랬구나. 내가 속아 넘어가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하게끔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분노하게 되죠. 내가 모든 죄 중에서요 분노를 이야기하는 최고의 범죄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내가 속았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치를 떨고 분노하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그 치졸한 이 사기 행위를 우리들이 낱낱이 밝혀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정보가 있다라 그러면은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단체들이 자꾸 조직해서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여기서 뭘 더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거를 더 많이 해요. 제가 봤을 때. 교육하고 계몽하고 깨우는 부위를 계속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주고 이 일이 정말 지금 우리가 총선 전에 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광훈 목사님도 방송에 나와서 전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이 앞으로 선거를 위한 동력을 제공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멘텀을 위한 그런 운동이라고 사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우리 청와대 쳐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문제 그것도 뭐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징성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효성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선거에서 득표와 연결을 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목사님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교회들은 위기를 당하면 나라가 위기 당하면 반드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반드시 나라를 구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10일 전에 미국 교회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를 당하면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 반드시 일어나서 반드시 나라를 살려내는 그 사례를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처음에 독립전쟁 할 때, 남북전쟁 할 때, 그 다음에 최근에 1970, 8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4단계로 제가 했는데 뭐 그 다음에 반체제 혁명 그리고 급진적 좌파 혁명 근데 거기에 교회들이 한 일을 제가 소개한 것은 제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미국에 제가 있을 때 그 대학 총장님이기도 하셨고 제리 폴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혜성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물론 뭐 보수 우파의 그 리더로서 아주 탁월하셨고 인격이나 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나 또 전국적인 그 스티브의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시민단체 이름이 이제 또 모럴 머저리티라고 하는 도덕적 다수.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 일은 이 그 표를 사람들이 제대로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하고 그렇게 교육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도 아주 잘 짜고요. 그래서 리걸 팀이 있었고 ACLU 같은 이 기관 2~3천 명의 무신론 변호사들이 모여서 아주 무신론적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항하는 리걸 팀 그리고 또 로비 팀 우리와 같은 가치관 자유우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뽑아서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또 평신 뭐 일반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일반 평신도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시국이나 정치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재정적인 그 재정 이렇게 해서 잘 움직여서 국민들에게 이쪽은 민주당은 이런 이 정책이고 여기 우리 공화당은 이런 정책입니다. 양쪽을 소개해서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레이건 당선, 레이건 재당선까지 영향을 강하게 미쳐서 네 그때 그 미국의 기독교가 완전히 돌풍처럼 그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구했고 이번에도 미국의 복음주의자가 23%입니다. 이 개신교인들 복음주의자들이 유권자의 23%. 그중에 백인이 다수인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을 81%, 백인 81%의 복음주의자들이 몰표를 주어서 뽑은 겁니다. 네, 블루컬러도 물론 기여를 백인 블루컬러도 기여했지만, 네, 그래서 이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실제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교훈입니다. 목숨을 걸고 행동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깨우고 계몽하고 다방면으로 이런 일을 우리 모든 시민단체들이 함께 힘써 해서 이번에 정말 필승하는 필승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계기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백승재 변호사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해외 공포들에게 해주신 말씀 우리가 듣고 이 인터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해외에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저도 외국에서도 좀 살았었고 그리고 또 그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하면서 많은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 자리, 우리 이 자유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정말 문재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땐 제가 규정하건대 저 사악한 집단들이 예, 동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몰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들을 그 참상을 똑똑히 받고 정말로 그걸 하기 위해 이렇게 몰락하는 이런 그 참상들을 우리들이 이제 다시 한번 경험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거를 반드시 막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복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저희들이 창조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시고 네. 그 다음에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계몽하시고 그렇게 해서 같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무엇을 앞으로 어떤 목표를 어떻게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유의 개념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셔야 아마도 많은 정말로 평화롭고 이 공의로운 그런 사회가 정말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그 나라를 사랑하고 또 정말 전문 그 법조인으로서 뭐 그 같은 톱 법조인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귀한 인재가 지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뭐 이현주 대표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행동하는 자유시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이런 난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능한 자원을 다 동원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 되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가 개표가 다 끝나고 활짝 웃으면서 기뻐하고 우리의 그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여명의 그런 그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나서고 또 일하고 싸워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